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창입니다. 출근길입니다. 어제 간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지금 신다철교 아래인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버스 지나갈 때마다 물 확 튀기죠. 저는 신답철교 지날 때 되면 철교 아래에 차를 세우진 않아요. 철교가 무너질까봐 하는 마음도 0.00001% 있습니다. 자, 오, 지금 물이 엄청나게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지만 저는 지금 정면을 이렇게 보고 운전하고 있잖아요. 웅덩이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있는 곳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12월 11일입니다. 오늘이 목요일. 어제까지 매일 몇 개씩 계약이 있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이 중개업법이라는 게 중개법인 대표가 직접 계약할 때 참여하고 진행할 수가 아니라 진행해야만 되게 만들어놔가지고 계약이 올 들어가지고 제일 많을 때는 하루에 5개인가 6개 있었던 날도 있는데 지역이 다르거나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다니는 거죠. 중개업 협회에서 부동산 중개 조직에 대한 이해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이란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직원 2-3명이나 있고 그냥 사무실 1층에 조그만 사무실에 직원 2-3명 뭐 많아봐야 4명 뭐 이렇게 있는 부동산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것도 사실이에요 또. 근데 이제 저희처럼 중개사만 저희가 50명이 넘는데 50명 넘는 사람이 있다든지 뭐 심지어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들 중에 수백 명 있는 경우 대표가 일일이 다닐 수가 없잖아요. 특히 컨설팅 법인 같은 경우에는 상업용 부동산 세상에서 중개업법에 해당되지 않는 컨설팅 계약이나 일방 대리도 많이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경우에는 대표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해도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직원분들이 중개업법의 규제를 받는 쌍방중개 계약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처럼 계약이 4개가 있는데 2개는 강남에 있고 2개는 도심에 있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 몸이 고달플 수도 있는 거죠. 뭐 다행히 어제 계약 한 건은 관리 건물의 어떤 단기 계약이라 가지고 컨설팅이라서 제가 안 가도 되는 계약이라서 양재동까지 가진 않았지만 계약이 많이 발생하는 중개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개업법 때문에 엄청 피곤한 거죠. 이 실제로 협회라는 곳이 서비스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대형화도 추구하고 대형화가 되어 있는 중개법인에게는 어떤 적용할 수 있는 다른 것도 적용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근데 법이 뭐 그러니까 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법이 그러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해야죠. 제가 몸이 고달프면 되고 계약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 막 차 몰고 다니면서 분치기 초치기 뭐 이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거는 뭐 즐거움이니까 당연히 그 즐거움을 즐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비가 오고 나면 지금 어제는 0도였는데 오늘 6도거든요. 그렇게 춥진 않은데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마저 떨어지지 못했던 낙엽들도 다 바닥에 떨어지고 기온이 이제 확 추워지고 눈도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번 주 주말에 제가 해돋이를 보러 가면 낙산해변에 99.9% 말고 아무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집에서 커피를 내려서 왔지만 추운 곳에서 벌벌 떨면서 해돋이를 보고 그 추위를 제가 타간 커피가 녹여줄 거기 때문에 기가 막힌 주말 해돋이를 제가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제가 해변에 가가지고 특히 겨울에 해돋이가 엄청나게 멋있는데 와, 이 해돋이 나 혼자 다 본단 말이야 할 정도로 해변 전체에 저밖에는 없을 그럴 때를 제가 딱 볼 때는 이게 이 정승이 죽으면 아무도 안 가고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은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고, 사람이라는 것이 그걸 다 탓할 수는 없는데 뭐 잘 나가고 좋은 시기에는 주변에 사람들이 들끓고 뭔가 좀 잘못되고 이용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사람이 다 없어지고, 저 살면서 엄청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저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쌩을 까고 아는 척을 안 하고 뭐 전화를 차단하고 카톡을 차단하고, 뭐 카톡 전화까지 차단한 사람은 정말 몇 명 없긴 한데 최근에도 뭐 있긴 있었어요. 그럼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일상 회사에서도 그렇고 또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만나면 저도 제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강요 안 하려고 하는데 이제 직업이 같은 후배들이 저한테 이제 이건 어떠냐 저쩌냐 이런 걸 물어볼 때는 제가 그거에 대한 답도 주지만 그 친구가 뭐 저보다 5살 어리거나 10살 어리거나 그러면 저의 5년 전 10년 전이 생각나기 때문에 야, 이왕이면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좀 더 열심히 살아라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게 되는데, 그걸 네 알겠습니다 선배님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새끼 왜 나한테 가스라이팅 하지,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조심하게 생각을 해도 맵기로 따지면 가장 세게 얘기하는 게 10단계라고 얘기하면 그 성격을 봐서 1, 2단계로 얘기했는데도 상대방은 이건 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제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 제가 신라면을 못 먹을 정도로 매운 걸 잘 못 먹어요. 근데 신라면이 아마 한국 사람한테는 그냥 평균적인 맛일 거고, 그러니까 농심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신라면을 못 먹는 단계니까 맵기를 불닭볶음면이라든지 엽떡을 탱이라고 했을 때 저는 맵기로 따지면 1단계, 2단계? 카레 순한 맛 정도 수준? 이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제 맵기가 정도가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감안해 가지고 3단계, 4단계의 맵기로 사람들을 대한다고 했을 때 1단계, 2단계인 사람이 이제 저를 만나거나 상대하게 되면 얘 맵다 가스라이팅 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게 반복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말을 섞기가 싫어요. 그냥 제가 책을 그래도 6권인가 썼는데 그 책 안에 들어있는 마인드와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말하는 게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 책 왜 망설이는가를 주거나 읽어보세요 라든지, 물론 이제 그 300페이지나 되는 책을 못 읽을 인내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많은 거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100볼트가 100볼트랑 만나야 되고 200볼트가 200볼트랑 만나야 되잖아요. 그 전압이 맞지 않으면 휴즈가 타버리거나 전자제품이 타버리죠. 못 쓰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윗사람을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 세상이 좀 바뀌어가지고 서로 눈치를 봐야 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이제 도제식으로 뭔가를 가리킬 때 보면 그 예전에 홍콩 영화 같은 데 보면 무술을 배우려고 하는데 몇 년 동안 청소랑 밥만 시킨다든지, 그럼 이제 그 밑에 있었던 그 수련생이 사부한테 이제 얘기하게 되죠. 왜 나 맨날 청소만 시키냐. 근데 실제로 그 사부는 그 사람의 성실도, 그 사람의 기초 체력 이런 것들이 안 됐다고 생각하니까 다지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다지기의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야 무술을 가리킬 수 있는 건데, 그 사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소하라고 하는데 그 청소를 허투루 했기 때문에 청소를 몇 년 하는 거죠.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사부가 생각할 정도로 열심히 하면 청소지만 빗자루 쓸기 위해서 이두박근이 좋아질 것이고, 짐을 옮기고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허벅지 근육도 좋아질 텐데, 그런 부분들을 대충대충 군대 말년 병장이 하는 행동처럼 설렁설렁하고 사부가 볼 때만 좀 열심히 하는 척하고 안 하는 사람은 사부가 원하는 기초 체력이 갖춰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세월이 몇 년이 지나도 무술을 배울 사람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그 도장의 청소부로 남는 거죠. 이제 가끔가다 새로운 후배 수련생이 들어왔는데 자기랑 똑같이 청소하라고 해서 청소했는데 나는 3년째 청소하고 있는데 얘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사부가 뭔가 훈련을 다른 거를 시킨다든지 그랬을 때, 아, 우리 사부는 쟤만 좋아한다, 나 미워했던 거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잘잘못이나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남을 원망하는 그런 일이 홍콩 영화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일상에서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20일만 지나면 부동산 한 지 29년 차가 됩니다. 30년 가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가리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실패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떠났겠어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걸 지켜봤을 때 성공의 어떤 평균치, 성공의 공식까지는 아닌데 성공으로 가는 루트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루트를 벗어나는 신입들이 2025년에도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루트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딱 느끼는 거죠. 아, 너무 안타깝다. 이왕 부동산 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잘 가리킬 수 있는데, 나 다음에 이런 것도 가리킬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다음에 이런 단계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 반년을 못 넘기겠다, 3개월을 못 넘기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고, 그런 마음이 딱 들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래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겐 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또 경우에 따라 그런 사람 중에 의기소침하고 다른 직업을 찾겠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그래, 너는 영업에 안 맞아,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좋겠어, 이렇게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그 사람의 퇴사를 안타깝지만 응원해주고 이럴 수 있는데, 이 바닥에서 떠나진 않는데 왜 안 떠나냐면 옆에 큰 돈을 벌고 본인이 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목표점을 이미 달성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내가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쟤보다 내가 더 좋은 대학 나왔는데 왜 쟤 1년에 5억 10억씩 버는데 나 그렇게 돈 벌지 못하나, 쟤랑 나랑 차이점이 뭔가, 맞아, 아직 나에게 때가 오지 않은 거야, 내가 아직 운이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 어떤 사람이 유튜버에서 얘기했어, 존버하라고, 버텨야 돼,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 노력을 하면서 존버를 해야지 이제 되는 거고, 노력을 하지 않는데 소용이 없는 거고, 그 노력이라는 게 내가 알아서 하는 노력이면 안 돼요. 부동산 중개면 부동산 중개로서 통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데 그냥 맨날 맥스웰 타먹으면 어떡할 거예요? 맥심 타먹으면 어떡할 거냐고요. 자기가 원두를 공부하고, 그라인딩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드립하는 법도 연구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공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아직 때가 안 됐어, 이 모든 것이 어떤 전문가가 되고 스킬이 연마되기 위해서 시간도 필요하겠지만 노력하는 상태에서 시간이 됐을 때 마스터가 되는 거지.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데 10년이 지나면 열심히 한 사람 10년과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사회 정의에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부동산 업계에서 보였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경우에 따라서 우리 회사 사람은 아닌데
인스타 같은 데서 봤을 때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업계에서 들리는 소문으로는 인스타그램만 열심히 하고 부동산 일은 별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을 때 왜일까 하면은 그분의 인스타그램 올려놓은 거 포스팅 한 2, 30개 정도만 쫙 거슬러서 보면 아 너무 안타깝다. 이런 열정이 있는데 돈을 못 버는구나. 아 이 사람 이 방법을 모르네. 이런 게 딱 느껴지고 또 뭐 제가 찾아가서 오지랖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유 안타깝다 이런 거고 그런 걸 많이 봐요.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서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동산업과 관련돼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도 계속 지켜보면 왜냐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계속 주시해 가지고 쳐다보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계약을 하는지 얼마를 벌 건지 추측해보고 그게 맞는지 옆으로 알아보면 또 다 알아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그냥 인스타그램에만 저렇게 올리는 거고 돈은 못 버는구나.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뭔가 인스타로서 팔로우를 늘리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저 사람이 중개로서 돈을 못 벌겠구나. 근데 그게 특히 이제 또 저희 직원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가지고 옆에서 슬쩍 얘기해 줄 수라도 있는데 뭐 저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고 우리 직원이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타깝다 뭐 이런 거죠. 자 비가 와가지고 제가 천천히 운전하면서 정규속도를 다 지키면서 이렇게 왔더니 평소보다 한 10분 정도 더 걸렸네요. 지금 을지로 입구에 도착했고요. 6시 40분입니다. 자 사무실 올라가가지고 오늘 할 것들 정리하고 오늘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어제만큼 계약이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피곤하게 다니지는 않고 마지막 계약이 성수동 핫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계약 끝나면 그 안 가본 커피숍에서 커피를 한잔 한 다음에 다시 회사에 왔다가 저녁 약속이 용산역이기 때문에 저녁까지 맛있게 먹고 퇴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